혹시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고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더 심각한 건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자주 붓고 식욕이 없어지셨다면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예요.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뻔한 대답만 들었다면 딱 5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화학 공장이에요. 하루에 18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까지 관여하죠. 그런데 무서운 건 콩팥이 50%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에어컨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원함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콩팥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만 현재 투석 환자가 12만 명이 넘어요. 한 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주 3회 하루 4시간씩 병원에 묶여 지내야 하고 월 치료비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0%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석을 시작한 분 10명 중 4명은 5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이 방법들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만성 콩팥병 초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5%의 환자가 콩팥 기능이 개선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첫 번째, 물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를 완전히 바꾸세요. 다들 하루 8잔 마시라고 하죠?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콩팥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00ml, 딱 종이컵 1컵 반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이게 콩팥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예요.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하냐고요?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콩팥 혈관이 수축해서 혈류량이 30% 이상 감소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인 36.5도와 비슷한 35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가장 좋아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에 쌓인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이 이 한 컵의 물로 한 번에 씻어져 나가요. 실제로 아침 첫 소변의 노폐물 농도가 하루 중 가장 높거든요.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정확히 30분이에요. 이때 물 200ml를 마시면 콩팥이 곧 들어올 음식물을 처리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변하고 여러 노폐물이 생성되잖아요. 콩팥이 이걸 처리하려면 미리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죠. 마치 100m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끊으세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콩팥의 야간 휴식을 방해해서 좋지 않거든요.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예요. 70kg이시면 2.1리터, 60kg이시면 1.8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셔도 콩팥에 부담이에요. 주변에 콩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밤에 자꾸 깨시는 분,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두 번째,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완벽한 균형 찾기.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 들어있어요.
이게 하루 권장량의 거의 100%예요.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까지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어가죠. 나트륨이 콩팥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많이 저장해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죠.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계속 때리면서 상처를 내요. 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게 바로 콩팥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소금을 무작정 끊으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지면 콩팥이 나트륨을 아끼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돼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는 동시에 칼륨을 늘려야 해요. 칼륨은 나트륨의 천적이에요.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400mg 들어있어요. 하루에 바나나 2개만 드셔도 나트륨 배출 효과가 엄청나죠.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3개월간 바나나를 하루 2개씩 드리게 했더니 평균 혈압이 수축기 12mm의 치지, 이완기 8mm의 치지나 떨어졌어요. 시금치도 놀라워요. 시금치 100g에 칼륨이 550mg이나 들어있거든요. 나물로 무쳐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검은 콩. 콩팥에는 검은 콩이 최고예요.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콩팥 보호의 핵심이에요. 이 성분이 콩팥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건국대병원에서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은 콩을 하루 30g씩 6개월간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변 단백질이 40% 감소했어요. 하루 30g이면 딱 한 줌 정도예요.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검은 콩 두유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시중에 파는 달달한 검은 콩 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피하세요. 세 번째, 콩팥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이 콩팥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하루 독소의 70%가 걸러져 나갑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신시라고 불러요.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소변이 마려우면 정말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자자, 추우니까 아침에 가지 뭐, 드라마 끝나고 가야지 이런 생각 금물이에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서 콩팥으로 압력이 역류해요. 이게 반복되면 콩팥 조직이 서서히 망가져요.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40%가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이 있었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참았던 소변에 세균이 번식해서 신우신염이라는 콩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신우신염에 걸리면 콩팥 기능이 10에서 20% 떨어져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색깔입니다. 정상은 맑은 연노란색이에요. 레모네이드 색깔 정도요. 만약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이면 근육이 녹는 핵문 근육의 증일 수 있고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혈뇨예요. 둘 다 즉시 응급실 가셔야 해요. 둘째, 거품입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30초 안에 사라져요. 근데 2분 이상 거품이 남아있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콩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셋째, 냄새예요. 정상 소변은 특별한 냄새가 없어요. 단내가 나면 당뇨,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면 요로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 콩팥을 위한 맞춤 운동법. 운동도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무작정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마라톤 같은 극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콩팥에 가장 좋은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죠. 특히 계단 오르기를 추천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콩팥 혈액순환이 20% 이상 개선돼요. 하루에 5층 정도만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운동이 콩팥에 좋은 이유는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콩팥병의 3대 원인이거든요. 다섯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콩팥 킬러들. 첫 번째 킬러는 담배예요. 담배 한 개비가 콩팥 혈관을 30분간 수축시켜요. 하루 한 갑 피우시는 분은 콩팥이 하루 15시간 동안 혈류 부족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킬러는 술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특히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 이건 콩팥을 죽이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 킬러는 의외일 수도 있는데 진통제예요. 특히 브루펜, 낙센, 에드빌 같은 소염 진통제가 콩팥에 정말 해로워요.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의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두통약도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네 번째 킬러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실제로 명상을 3개월간 꾸준히 한 고혈압 환자들의 콩팥 기능이 15%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콩팥병,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위험해요. 유전적 요인이 콩팥병 발생에 30%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다낭성 콩팥병은 50% 확률로 유전돼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20대부터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응급 상황 체크리스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 가세요. 하루 종일 소변이 안 나올 때, 얼굴과 손발이 갑자기 심하게 부을 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 구토가 계속 나고 의식이 흐릿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마시기.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300ml, 식사 30분 전 200ml,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금수. 둘째, 나트륨 아웃 칼륨인. 가공식품 끊고 바나나, 시금치, 검은 콩으로 칼륨 충전. 셋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골든타임 사수. 절대 소변 참지 말고 색깔, 거품, 냄새 체크. 넷째, 하루 30분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계단 오르기. 다섯째, 담배, 술, 진통제, 스트레스라는 4대 킬러 완전 차단. 이 5가지를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1개월 후에는 얼굴 붓기가 없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2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색깔이 맑아질 거예요. 3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확실히 개선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보호하면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